편안 안부는 국군이 책임지고 장병들의 행복은 우리가 책임진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행복 수호대. 우리는 장병 여러분께 꽤나 진심인 편입니다. 열린 병영, 소통하는 병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발짝 성큼 다가가는 여기는 행군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이네요.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난주부터 2022년 달라지는 병영 문화를 함께 알아보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런데 2022년 장병들도 이것만큼은 내가 달라지겠다. 이것만큼은 내가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마음먹은 게 있다고 합니다. 뭘 것 같으세요? 아유 뭐 이거 너무 쉽네. 금연이죠. 맞아요. 맞아요. 금연 아니면 여자친구 만들기? 몸짱. 몸짱. 운동. 몸 만들기. 운동. 뭐 자격증 도전하기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전혀? 모두 있고. 이등병 힘들겠네요. 네네. 뭐 다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2022년 장병들이 새해 꼭 도전하고 싶은 걸로 자격증 취득을 뽑았다고 합니다. 네, 자취. 네. 그래요? 요즘 장병들 사이에서 자격증 하나는 따고 제대해야지. 자격증 하나는 따고 제대하겠다. 이런 자격증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대단하네.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박보검 씨도 그 군 생활을 하면서 이발사 자격증을 따셨다고 해서. 진짜로? 네네. 맞아요. 요새 MZ 세대들 사이에서 장병들은 역시 여가 시간도 알뜰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군에서도 장병들의 자격증 취득을 권장하고 있죠. 그렇죠. 뭐 물론 뭐 저는 뭐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만 자격증을 취득하면 보상휴가를 주기도 하죠. 아, 그래요? 맞습니다. 물론 저도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요즘은 부대 내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정보 처리 기능사, 컴퓨터 활용 능력, 한국사 같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함께 열공하고 있는 스터디 그룹도 생기고 있다는 추세입니다. 대단하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기도 하고요. 네. 요즘 군인들은 군 생활의 미래를 위한 기회 시간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장병 여러분들의 새로운 도전을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도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네.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행복 병영 프로젝트 행공기 지난주 첫방 이후에 아주 장안의 화제가 난리가 났어요. 뭐 이런 코너를 왜 이제야 하냐? 맞아요. 55만 국군 장병 여러분 네네. 그리고 275만 예비군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들의 리얼 공감 프로젝트. 구사군번 김대희 씨도 TV를 시청하고 있는 이군번도 다 함께해요. 보기만 해도 재밌는 사연, 네. 유용한 정보가 쏟아지는 충성 TV나 봐, 충성 TV. 네, 지난주에 진한 그 라떼 향기와 함께 2022 새롭게 바뀌는 군대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는데 오늘도 더욱더 알찬 사연과 정보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이분을 또 소개해드려야죠. 요즘 네. 주변에서 진로 선택을 잘못했다. 군인이 아니라 방송인을 했어야 했다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피아를 하고 다니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자칭이죠. 네, 예. 자, 김수영 중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군본부 정신혈과 김수용 중입니다. 제가 이렇게 PR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도 장병들을 위해서 다양한 소식과 또 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네, 정말 군인의 길을 선택하신 게 천만다행이에요. 어떤 의미세죠? 아이, 좋다는 얘기죠. 자, 다음으로 요즘 MZ 장병들의 일상을 관찰하면서 하루하루 영한 에너지를 듬뿍 받고 있는 네. 원성이 법무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성희 법무관입니다. 장병들의 니즈도 충족해주고 더불어 충성TV의 니즈도 충족해주는 역할로 장병들의 문화를 빠르게 읽어내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세요. 좋습니다. 네, 지난번에 정말 두 분 덕분에 네. 정말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알아가게 된 것 같은데 네. 주변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을 것 같아요. 우리 병사분들의 반응 어떠셨나요? 네, 어떠셨나요? 아주 난리였습니다. 네, 이런 주제도 다뤄달라. 나도 사연 보내고 싶다. 이런 문의가 쏟아졌는데요. 원성이 사자했군요. 네. 좋다, 좋다. 근데 저희 지금 문의 받고 있잖아요. 사연 받고 있으니까 행동기 SNS 메신저로 사연 보내주세요. 네. 사연 채택된 분들께 드릴 푸짐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너 이름이 아주 중독성이 있어요. 충성TV. 충성. 충성TV라 보!
자,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충성TV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인데요. 자, 이번 사연도 저기 라떼 시절 네. 다방 커피 좀 드셔본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때는 바야흐로 10여 년 전 제가 이등병 때의 이야기입니다. 네. 한여름 유난히도 고된 훈련을 마친 날이었습니다. 내무반에 함께 뻗어있던 동기가 제게 불평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 지금 내 발이 아니라 남의 발인 것 같아. 아 오래 걸으니까 발에 감각이 없어. 저는 그 순간 마치 허준이라도 된 듯 마냥 제 동기 발의 혈액순환 상태가 머리에 그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전공은 재화 패션 산업과입니다. 재화 패션 산업과란 무엇이냐? 구두를 디자인하고 만드는 과랄까요? 그러기 위해선 발의 해부학적 구조, 발의 기능, 그리고 발 마사지까지 마스터하는 그런 발에 관한 모든 걸 총망라하는 과라고 할 수 있죠. 특히나 저는 발 마사지에 특출난 소질이 있었습니다. 냄새나는 발을 부여잡고 되도 않는 마사지를 하는 동기가 안쓰러운 마음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동기야, 내가 너의 발을 좀 만져봐도 되겠니? 뭔 소리야? 이래봬도 이 손이 수십 수백만의 발을 어루만진 황금 손이란다. 내 손길 한 번이면 너 발의 피로는 바로 사라질 거야. 얘 또 허풍 떠네. 어디 해봐. 만족할 경우 500원만 줘. 아, 우와 대박. 우와 너무 시원해. 좀 더 밑에. 거기. 민망한 동기의 후기와 함께 저는 부대의 일약 용한 발 마사지 병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바이럴 마케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소자손이 누구인가? 그럼 조자손, 제가 조자손입니다. 얘가 발 마사지를 그렇게 잘한다면서? 한번 해봐. 동기의 민망하리만치 생생한 후기는 포반장, 행보관 그리고 중대장님까지 고객들이 끊을 날이 없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줄을 쓴 거죠. 그렇게 발 마사지의 대가는 스케일이 점점 커졌습니다. 포반장님들이 정액 500원 외에 1,000원씩 팁을, 위대하신 중대장님께서는 심지어 팁을 5,000원이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돈 버는 재미가 쏠쏠하더군요. 저는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 여자친구 생일 선물 사주는데 보태 썼고 즐겁게 군 생활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야, 머리가 보통이 아니네. 맞습니다. 자신의 특기를 살려서 용돈을 번 거잖아요. 네? 제 주변에도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고참들 왜 전투화 물광, 불광 광내주고 100원씩 이렇게 받았던 동기가 있었어요. 김대희 씨 같은 경우는 구사군번이잖아요. 네네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때 월급 기억나세요? 제가 병장 때 한 10,000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병장 때. 병장 월급이 한 10,000원 정도. 10,000원. 지금 최저 시급이 9,000원.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94년생이거든요. 94년생이에요? 94군번이에요? 구사예요. 야, 태어났을 때 내가 군대 갔네. 구사. 예. 같은 구사. 네, 근데 94년생인데도 뭔가 물가를 잘 모르긴 한데 그냥 금액만 들었을 때 되게 적은 돈 같거든요. 당연하죠. 그때 당시에 짜장면이 한 2,500원 정도 할 때니까 병장 월급 받으면 짜장면 4그릇 먹으면 그냥 순식간에 없어지는 정도? 와. 효자손은 사실 이제 저는 04군번인데 이등병 때 한 25,000원 돈? 네, 그 정도였었고. 이등병 때 이미 25,000원? 병장 때 10,000원이었는데? 그래도 짜장면 한 10그릇 정도는 사 먹었습니다. 네네네네. 그리고 병장 때 이제 7만 원 수준으로 받았고 사실 이제 워낙 적은 금액이라. 뭐가 적은 금액이야? 물론 1994년에 적은 금액이죠. 이거 아주 금액이긴 합니다만. 예. 그때 72,000원 받았으면 내가 진짜 물가가 또 집을 샀어, 집을. 10년 동안도 물가가 굉장히 좀 올랐다 보니까 정확히 10년 차이네요, 군번이. 맞습니다. 사실 이제 꾸준하게 인상이 되기는 했는데 당시 물가에 비하면 사실은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뭐 금액이 좀 적더라도 월급날만큼은 행복했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두 분? 봉급 받으면 뭐 하셨어요? 제일 먼저 진짜 한 거. 궁금하다. 저희는 요즘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는데 노란 봉투에 받았어요. 맞습니다. 그 한지 같은 얇은. 그렇지, 노란 봉투. 그거 들고 바로 이제 충성마켓 뛰어가는 거지. 가서 뭐 냉동 만두랑 무슨 뭐 소세지, 닭다리, 이거 몇 개 사 먹으면 끝났어.
한 달 공급이. 사실 크게 계획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PX 가서 맛있는 거 그냥 몇 개 사 먹고 그냥 회식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면은 사실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크게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네. 뭐 어떤 거 많이 사 드셨어요? 사실 뭐 충성마트에서? 충성마트에서 이제 대동단결했는데 일단 뽀글이는 사실 기본으로 좀 깔고요. 뭐 짬뽕, 크림 우동 많이 먹었고 냉동식품, 한번 있지 않았어? 냉동식품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그게 냉동만두. 아 맞습니다. 그 뭐 캔커피 그런 것도 많이 먹었고 그렇지. 지금도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인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 네네. 뽀글이 예술이었죠. 오죽하면 저녁에서 일부러 새벽에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났어요. 왜냐면 새벽 그 야간 근무 서고 들어와서 먹는 뽀글이가 맛있거든요. 아, 맛있죠. 새벽 시간에 저녁하고 이렇게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서 일부러 라면을 뽀글이로 만들어 먹었어요. 근데 그 맛이 안 나. 안 나죠. 안 나지. 부두에서 먹어야 그 맛이 그럼요. 나와요. 밖에서 드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드시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뽀글이는 그 여전한 그 군대 인기 메뉴 아닙니까? 그렇죠. 에이, 요즘은 라면 뽀글이가 아니라 라면 조리기를 사용합니다. 라면 조리기? 네. 그게 뭐예요? 한강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네,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라면을 끓여줍니다. 그거 진짜 네. 맛있는데 그게 지금 부대에 있어요? 네, 원하는 라면을 골라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오. 그리고 부대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카페도 있어요. 카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저기 뭐 비엔나나 뭐 아포카토 뭐 이런 커피도 그 카페 있어요? 저희 본부에는 카페, 말씀하신 라면 조리기 모두 있습니다. 카페는 심지어 민간에서 운영하는 무려 브랜드까지 있는 카페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메뉴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쪽 동네 인프라가 굉장히 좋네요. 아 근데 제가 네. 여러 좀 사연들을 받아보니까 공군이 상대적으로 좀 시설이라던가 복지 같은 게 굉장히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뭐 훈련소부터 해가지고. 네네. 근데 전반적으로 충성마트가 좀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제 각종 영양제, 또 우리 헬린이들을 위한 또 단백질 쉐이크 보충제도 있고요. 작년에는 뭐 갈비탕이라든지 뭐 함박 스테이크라든지 고르곤졸라 피자, 또 헬린이들을 위한 닭가슴살도 있습니다. 예, 2022년부터는 이제 충성마트에 들어오는 제품들도 더욱 다양해지는데 376종이나 새로 들어온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요즘 장병분들은 그 월급을 받으면 다 충성마트에서 탕진할 것 같은 느낌은 아닌데 요즘 장병들은 봉급을 어떻게 쓰나요? 그러게 요즘은 어떻게 쓰나? 네, 요즘 장병들은 굉장히 알뜰합니다. 작년에 국방부에서 병 봉급 지출 내역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축을 한다는 답변이 무려 38%로 가장 높았습니다. 저축을 할 수는 있어요? 네, 그 다음은 군것질을 한다는 답변이 20%였고요. 네. 그 외에도 생활용품을 사거나 자기 개발을 위해서 사용한다든지 또 투자를 한다든지 또 핸드폰 통신비를 낸다는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아, 이 휴대폰 통신비를 또 내는구나. 요즘 장병들은 그래도 월급을 좀 알뜰살뜰 잘 관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2022년 봉급이 얼마나 인상되나요? 정말 중요한 문제죠. 국군 장병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올해는 병장 기준 봉급이 무려 11.1%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60만 8,500원이었고 22년도에는 67만 6,100원입니다. 네, 작년 대비 5에서 6만 원 정도 오르는 셈이죠. 야, 십몇 년 만에 지금 몇 배가 오른 거예요. 네?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올랐으면 좋겠고 매년 인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사연을 한번 가볼까요? 이번 사연은 전역한 병사의 어머니가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모처럼 주말에 남편과 텔레비전을 시청하며 여유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 되어 저녁 준비를 하려는데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띠르르르르르. 엄마, 뭐해? 아빠랑 TV 봐. 왜? 엄마 목소리가 많이 젊어졌다. 아빠랑 TV 봐. 엄마, 왜 전화했어? 엄마 나와. 밥이나 먹자. 아들이 불러낸 곳은 시내에 있는 백화점. 도대체 뭘 사주려고 여기까지 불러냈나 싶어 저와 남편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지하 푸드코트로 향하는 저희 부부를 끌고 아들이 백화점 5층으로 올라가더군요. 그러더니 안마의자 앞에 서서
좋은 걸로 골라보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야, 네 돈이 어디 있어? 이거 되게 비싸. 네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야, 내려가서 냉면이나 먹자. 냉면. 그랬더니 아들이 전역하면 아빠 안마의자 사주려고 적금 들었었어. 나 돈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골라. 효자다. 저희 남편이 이삿짐을 나르는 일을 해서 평소에 몸이 안 좋았거든요. TV에서 안마의자 광고를 볼 때마다 저런 건 얼마나 좋을까 했던 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전역. 네. 효자네. 무사히 전역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아들에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큰 선물을 받았답니다. 이 사연을 통해 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어우, 야, 사연 듣는데 전율이 쫙 느껴졌어요. 와, 진짜 감동이네요. 아, 안마의자 훌륭한 진짜 사연이에요. 비쌀 텐데. 네, 진짜 효자네요. 전역하고 나면 이상하게도 효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전역했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큰절도 올리고 필승 전역을 명 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막 이렇게 인사도 하고 맞습니다. 마음속으로 부모님한테 평생 효도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굳게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게 일주일 갔나? 전화 2주 정도 갔어요. 보통 한 달 안에 다 끝나더라고요. 예. 네네. 근데 뭐 사연에서 그 장병은 부모님을 위해서 월급을 차곡차곡 모았다는 게 너무 기특한 것 같아요. 네. 혹시 김대희 씨랑 효자손 씨는 군 생활할 때 적금 들었었어요? 저는 뭐 언제나 전쟁과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네, 거기에 대한 사실 생각이 좀 많이 부족했고 적금은 못했죠. 할 수가 없었고 저 사연을 보고 제가 너무 부모님한테 죄송스러운 게 이 장병분 같은 경우에는 전역하고 그 마사지기를 사줬다고 했잖아요. 저는 휴가 때마다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그 돈 좀 외박 나가야 되는데 좀 보내달라 이랬는데 이거 보니까 너무 죄송스러우시네요. 네. 근데 그럼에도 왠지 적은 월급을 받음에도 저축을 하는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거의 뭐 유니콘 같았다고 봐야 되나요? 전설의 존재. 전설의 용이라고 해야 되나? 맞습니다. 뭐 저도 뭐 짠돌이 소리를 좀 듣는 편이었지만 내무반에 저보다 더 구두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보급품으로 버틴 거죠. 두루마리 화장지도 큰일 볼 때 딱 3칸만 쓰고 심지어는 전역하는 선임의 구멍난 팬티까지 게임에서 빨아서 입고 그렇게 돈을 아꼈던 후임이 한 명 생각나. 사실 저도 이제 가급적 이제 부모님한테 손을 좀 안 벌리려고 하긴 했는데 사실 이제 보급품을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많이 좀 아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보다 어떻게 보면 한 수 위네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 요즘 장병들이 월급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저축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기도 해요. 요즘 우리 장병들 이제 월급을 차곡차곡 모으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저축할 수가 있습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이런 1,000만 원을 어떻게 구해요? 이게 병역 의무자들의 이제 목돈 마련을 위해서 국가에서 마련한 적금 제도를 활용하면 가능한 이야기인데요. 네네. 바로 장병 내일 준비 적금입니다. 장내준. 잠깐만요. 근데 지금 충성 TV 보는 장병들 귀가 쫑긋쫑긋 되는 소리가 사실 여기까지 들리는데 장병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집중해 주세요. 자, 장병 내일 준비 적금입니다. 장내준. 네, 정말 목돈 모으기 좋은 상품이에요. 네. 근데 올해 혜택이 더 좋아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은 학자금이나 목돈을 마련해서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적금이죠. 네. 이제 5%에 달하는 굉장히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인데요. 네. 2022년부터는 혜택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3대1 매칭 지원금이라고 해서 전역할 때 원리금의 3분의 1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와, 근데 요즘 은행 금리가 한 1%대잖아요. 그렇죠, 정말 낮죠. 근데 5%대라고 하면 진짜 이거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네. 예, 육군을 기준으로 보면 복무 기간인 18개월 동안에 40만 원씩 납입하는 경우 원금은 720만 원, 은행이자 약 34만 원, 네. 정부 지원금 약 250만 원을 지원받아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수령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 혜택이면 꼭 가입을 해야 아니, 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어디서 가입하면 되는 거죠? 네,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은 자녀 복무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장병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데요. 먼저 국방부나 병무청에서 가입 자격 확인서를 발급받고 신병 교육기관이나
시중은행에서 가입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한 달에 40만 원씩만 적금을 해야 되나요? 더 많이 넣으면 안 되나요? 네, 월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4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고요. 근데 그게 최대 한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롭게 적금을 들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 방송을 TV로 보고 계시는 장병들은 약간 살짝 답답할 것 같아요. 내일이라도 바로 가서 가입하고 싶은데 은행에 가려면 또 휴가 나갈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네네. 아, 좋은 거 발견했는데 그쵸. 당장 하고 싶은데 어. 기다려야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런 전문가님. 장병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대리 가입하시는 것도 아, 가능합니다. 아, 대리 가입도? 예, 대리가 가능하죠. 오. 가입 자격 확인서만 발급받아서 집으로 보내면 부모님이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딱 신청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네네. 예, 저한테 예, 전달하시면 예, 됩니다. 예, 예. 네, 친절하게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군 장병들 그 통장에 살찌는 소리 잘 들으셨죠?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국방부 홈페이지나 해당 은행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 자료를 보니까 벌써 발빠른 우리 장병들이 많이 가입을 이미 그렇죠. 네. 이미 적금해 이미 네. 하셨더라고요. 네, 2021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29만 명이나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 국군 장병들이 55만? 네. 와, 그럼 29만이면 진짜 많이 가입했네. 그러게요. 오. 아, 근데 월급이 60만 원. 근데 40만 원을 은행에 넣으면 적금에 넣으면 20만 원으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만 원으로도 여기도 만 원을 사- 사줬으니까. 2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2022년에 새롭게 바뀌는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뭔가요? 네, 2022년에 장병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을 소개하자면 네. 장병들의 자기 개발 비용 인상입니다. 이전에는 연 10만 원 정도였던 것이 올해는 12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군 복무 중에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개발 비용. 그러니까 네. 자기 개발 비용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책을 산다든지 뭐 시험 응시료, 그리고 문화 관람비, 아. 운동용품비, 네. 수강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나라사랑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수증을 제출하면 80%의 금액을 장병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아니면 이 발 마사지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부업으로. 마사지 기능서. 아르바이트. 용돈 버는 것도 괜찮겠네요. 맞습니다. 또. 같이 또 병행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군에서 사실 여가 시간에 공부하는 장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달라지나? 올해는 이제 현역병의 민간병원 진료비도 지원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는 이제 80%를 지원해줬었는데 올해는 90%까지 지원합니다. 우리 장병들 정말 올해는 아픈 데 없이 네. 건강하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90%면 다 거의 다네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네, 듣고 보니까 장병분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상당히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 같네요. 예. 예, 현재 복무 중인 장병들뿐만 아니라 곧 전역을 앞둔 장병들을 위한 스마트한 병역 제도가 생겼는데요. 네. 병무용 전자지갑이 만들어졌습니다. 전지가요? 예. 이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네. 관련 서류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야, 날로 복지가 좋아지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만 앞으로도 우리 장병들의 더 나은 군생활을 위해서 조금씩 더 개선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소연 씨는 달라진 군 정보를 들으니까 어때요? 저는 예전 군대 그리고 지금 요즘 군대에 대해서도 좀 잘 몰랐었는데 네. 충성 TV를 통해 이렇게 군 정보를 알게 돼서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제 주변에 군대 가는 친구들, 지인들이 생긴다면 오늘 알게 된 정보를 꼭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적금 이거 꼭 알려줘야 너무 될 것 같아요. 중요해요. 예, 예. 네. 자, 이런 정보를 발빠르게 알기 위해서는 충성 TV로 충성 TV 잘 챙겨보자고요. 네, 충성TV 우리 장병들에게도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김수영 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행복한 내일을 위해 그날의 사건을 되짚어보는 사건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네, 장병들의 행복한 병영 그리고 인권을 위해 행군기가 앞장서겠습니다. 자, 지금껏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저행돼온 악습, 불합리한 관의 문제는 안녕. 군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네, 사건의 재구성 소개해드릴 분이 있죠. 네, 육군본부 과학수사센터의 윤대중 수사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난번 방송에서 아주 큰 활약을 하셨는데 주변 네. 반응 혹시 어떠셨나요? 지난번이 집단 따돌림 편이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사건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감을 해주시고 또 같이 함께 많은 분노를 해주셨어요. 특히나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알려줬던 게 아주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다행이네요. 네, 저는 주변에서 네. 실시간으로 문자가 쏟아졌는데요. 오. 네, 우리 장병들이 행군기를 아주 많이 보고 있나 봐요. 네. 그렇구나. 근데 요즘 장병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좀 군대 내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맞아요.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가면 여자친구가 고무신 거꾸로 신을까봐 막 걱정했었는데 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연락도 잘 되고 하니까 네. 뭔가 장거리 연애하는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다행이에요. 사실 저 때는 훈련소에서 전화하는 것조차 굉장히 좀 어려웠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격 20발 중에 18발 이상 맞추면 또 전화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다들 이를 악물고 했던 좀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스마트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의 사건은 스마트폰 관련 이야기인가 봅니다. 맞습니다. 네, 스마트폰 덕분에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스마트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사건들도 분명히 있겠죠. 자, 오늘의 사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김희병. 김희병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사람이 뭐 자식이 있으신가? 보통 자식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눈에 맞아요.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 여자친구입니다. 아. 네네. 왜 눈에 넣어도 안 아프냐고 하냐면 네. 연애 꼴이 나기까지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실제로 여자친구분이 눈길도 하나 안 줬다고 합니다. 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희병은 무려 3년 3년을 쫓아다니며 지극정성으로 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여자친구를 두고 입대를 해야 되니. 입대하기 너무 정말 싫었을 것 같아요. 헤어지기 싫었겠죠. 네. 그런 김희명에게 여자친구를 못 보는 하루하루는 정말 지옥 같았겠죠. 네. 네, 그나마 김희병의 숨통을 틔워주는 존재가 있었는데요. 네. 하루 중 한 3-4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바로 그것. 핸드폰. 네. 네. 핸드폰으로 연락 자주 하시나 보다. 네. 네, 맞아요. 군대에서 핸드폰 사용이 허가된 덕분에 요즘 장병들이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경우가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애기 밥 먹었도 어디 아픈 데는 없디? 약간 요런 이제 메시지인 건데 하루에 1시간씩 꼭 통화하고 나머지 시간엔 여자친구의 SNS에서 여자친구를 감상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날도 여자친구의 사진을 보고 있던 김희병에게 최희병이 다가옵니다. 네. 그러더니 김희병이 보고 있는 핸드폰을 쓱 쳐다봐요. 지나가면서. 갑자기 그거 약간 너무 사생활 침해 같기도 하고. 여기 그 최희병이 했던 그 대사가 있는데 한번 읽어줄 수 있어요? 네네. 누구야? 여자친구? 이쁘네? 야, 그 라붐 소연이 닮았다. 여자친구분 되게 예쁘신가 봐요. 잘 들었습니다. 네. 여자친구를 대박. 칭찬하는 말에 김희병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네. 진짜 이쁘죠? 제 여자친구가 어디 대학교 다니는데 고향은 어디거든요. 그리고 학교를 일찍 들어가서 23살입니다. 키도 160에다가 이런 좀 개인적인 신상을 얘기를 했다고 그냥 합니다. 신나서 그냥 다 떠벌렸구나. 그러니까. 네네.
진짜 팔불출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 보고. 근데 뭐 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쁜 여자친구라고 소연을 닮은 여자친구를 얼마나 진짜 동네방네 자랑을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 아유, 진짜. 확성기 있었으면 네. 들었지. 맞습니다. 보통은 예쁜 여자친구가 있어서 좋겠다, 부럽다, 나중에 가지나 쳐라. 뭐 그 정도로 흘러갈 일인데 네. 김희병에겐 다음 날 뭔가 찜찜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뭐죠? 이걸 한번 소연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뭐죠? 아, 자기야, 최희병이랑 친해? 그 사람이 어제 나를 팔로잉했더라고. 자기랑 친하다면서. 근데 아이디까지 알려줬나? 아이디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네. 소름. 네, 김희병이 생각 없이 술술 불어댄 개인 신상 정보를 가지고 최희병이 여자친구의 SNS를 찾아낸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불법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되게 애매한데 이 기분이 좀 찜찜하네요. 그러게. 예, 네. 애매하네 진짜. 네, 되게 찜찜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최희병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또 상황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직접적으로 여자친구에게 뭐 만나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네네. 불순한 의도를 내비친 게 아니라서 그렇죠. 단순히 SNS 계정을 팔로우한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최희병이 김희병에게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자친구가 옷을 짧게 입는 것 같다. 단발머리보다 긴 머리가 더 어울리는 것 같다. 계속 김희병 여자친구의 외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선을 넘는데. 수상한데. 놀라운 일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부대 행사 때문에 부대원들끼리 단체 메시지 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네. 그 방의 실체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건 동기들끼리 주고받은 메시지인데요. 네. 실제보다 순화를 한 것입니다. 네네네. 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 이거. 멋진 S라인이네. 걔는 너무 슬펐어. 그래도 키에서 볼륨. 이야. 심하네요. 뭐 하는 거야? 솔직히 얘보단 누구 여친이 낫지 않냐? 아니야 걔는 2등. 뭐 하는 거야? 아 근데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와. 되게 불쾌하네요. 지금 여자친구들의 순위를 매기고 있는 거잖아요. 저 방에서. 얼평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단체 메시지 방에서 부대원들의 여자친구의 사진을 돌려보면서 소위 얼평, 얼굴 평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오. 처음에 김희병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여자친구 사진이 아니었고 메시지방에 올라온 그녀들의 사진이 따지고 보면 자기랑은 상관이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불길해. 왠지 김희병 여자친구 사진도 올라왔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날도 일가가 끝나고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깨톡. 김희병이 메시지 창을 열자마자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던져요. 어떤 메시지가 김희병을 분노하게 했을까요? 약간 상상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뭐라 올라왔을까요? 아? 이 무슨 사진? 이 무슨 사진이요? 합성을 했다고 한 것 같은데. 합성을 했다고요? 네네. 몸매가 아쉬워서 내가 합성해보. 이제야 몸하고 얼굴하고 밸런스가 맞네? 그러니까 얼굴은 그 여자친구 사진에, 몸은 어떤 이제 사이트에 있는 몸이랑 합성을 그런 사진 같습니다. 진짜 일반적인 사람 맞아요? 근데 이 방에 김희병 있어. 큰일 났다. 으땠네라고 네, 썼네. 큰일 으땠네. 났다. 네. 근데 어떻게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쵸. 저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진짜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진짜 이거는 범죄 아니에요? 범죄? 그렇죠. 합성을 했... 어. 오. 네, 온라인에 떠도는 여성의 알몸 사진에다가 김희병 여자친구의 얼굴을 합성해서 유포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네. 네. 최희병이 왜 김희병 여자친구의 계정을 팔로우했는지 감이 오시나요? 아
거기서 사진 얻어서 하려고 사진 만들려고. 네. 뒤늦게 알고 보니 최희병은 알몸과 합성하기 좋은 사이즈의 사진을 구하기 위해서 네. 김희병 여자친구의 SNS를 팔로우했던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김희병 여자친구가 SNS에 올린 사진이 실시간으로 단체 메시지 방에서 공유되고 있었는데요. 네. 화장한 사진이 올라오면 다른 남자를 꼬시려고 애쓴다. 왜 그래 진짜. 네. 여성의 일거수일투족을 성적인 것과 연관시켜서 성희롱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일단 없을 것 같고. 없어요, 예. 진짜. 아니 진짜 너무 분노가 느껴지는 사건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진짜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이게 근데 좀 카톡방에서 어떤 방에서 뭔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게 근데 이게 상습 같아요. 너무 아까 충격적이야. 한 명이 아니라 또 여러 명이 있는 거 보니까 뭐그 그러니까요. 후임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 것까지 그렇게 해서 그냥 거의 상습적으로. 본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잘못된 걸 모르고.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그렇게 그 남의 여자친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좀 모르겠어요. 이성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불러온 참사라고 할 수 있죠. 네. 보통 내가 만나는 이성도 궁금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친구, 동기, 후배가 만나는 이성도 궁금한 거죠. 이건 본능적인 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걸 표현하느냐, 표현하지 않느냐의 차이인데 이번 경우에는 다른 이성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어떤 집착에 의한 표현 방법으로 표출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지나친 관심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어느 날 선임이 일병을 불러내요. 그러면서 가족 관계가 어떻냐, 뭐 여자친구는 있냐, 뭐 이런 걸 묻죠. 그런데 계속 이어서 하는 질문이 점점 이상해지는 겁니다. 여자친구의 가슴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네, 허리 사이즈는 어떻게 되냐. 참 무례하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진짜 선을 넘으신다. 아니, 야. 네,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무슨 대답을 해요? 그냥 손부터 나가지 않을까요? 사실. 그걸 왜 물어보냐고요, 진짜. 그러니까 일단 대답은 안 하고 그냥 뭐 화를 내던가 아니면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물건이 날아갔을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건- 선임이라서 좀 그런가? 결국 일병은 아무런 말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선임병이 화를 냅니다. 화는 또 그게 왜? 무슨 당연하다는 듯이. 아, 진짜 악질이네. 너무 어이가 없네. 내가 알면 무슨 짓을 하냐, 뭐 이런 취지인데요. 그 이후부터 선임은 일병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구석진 곳으로 불러내서 핀셋으로 일병의 콧수염을 뽑고 네, 몸에 난 다른 부위에 있는 털들을 뽑으면서 엽기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한 겁니다. 아 소리를 내면 소리를 낸다고 해서 또 복부를 수찬에 가격하는 행위까지 했습니다. 진짜 이거는 정상적이 아니고 진짜 이상한 사람이고 약간 화가 너무 많이 나는데 처벌은 당연히 받았겠죠? 네, 그럼요. 이것도 역시 병영 부조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선임은 성희롱과 가혹행위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군기교육 7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군복무했던 94년도에도 여자친구 있냐? 그렇죠. 몇 살이냐? 뭐 학생이냐? 이런 호구조사 정도는 뭐 많았지만 무슨 구체적인 무슨 신체 사이즈를 물어보고 이런 경우까지는 없었거든요. 왜 그런 걸까? 왜 물어본 걸까요? 그런 거. 우선은 제가 봤을 때 이 경우는 나보다 훨씬 못난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거 봐라 이런 심리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지금 후임에게 가족 관계부터 먼저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있는지 물어보고 그랬더니 후임이 고분고분하게 다 대답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센 질문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군대는 계급 사회잖아요, 이제. 후임병한테 표현하는 것에 대한 꺼리낌이 없어요, 선임병은. 아마 이 선임은 평소에 여자 이야기를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사건의 좀 중요한 지점인 게 얼굴 평가가 진행됐다는 거. 그러니까 여자친구 입장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사진이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가 되고 또 내 외모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고 와. 이거 진짜 생각만 해도 사실 기분이 진짜 더
더럽잖아요. 맞아요. 나쁘다는 진짜. 표현으로 좀 부족한 거예요. 너무 더럽잖아요, 진짜. 근데 이런 일은 왜 벌어지는 걸까요? 익명성이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당사자 귀에는 들어가지 않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과감해지는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단 훨씬 더. 게다가 지금 이제 같은 생활관을 쓰고 있는 동기들이잖아요. 처음에 단톡방에서 사건 이야기를 했을 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으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해도 괜찮아 라고 이제 암묵적인 규칙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럼 이야기 수위가 조금씩 더 이제 높아지고 상승이 되겠죠. 이 사건에서 결국 알몸이 합성을 한 것처럼 말이죠. 너무 화가 나요. 근데 지금 들으면서 화가 나는데 여자친구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것도 너무 기분이 나쁜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여자친구들의 외모 순위를 매겼잖아요. 그렇죠. 그 와중에. 맞아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순위를 매기는 것은 꼭 군에만 특정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그렇고 이게 사회적으로 학습된 결과라고 봐야죠. 사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등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TV만 봐도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고 또 거기에 되게 많이 열광을 하고 외모뿐만 아니라 모든 서열화시키는 데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 거죠. 네네. 이 사건도 그런 것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또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 군에서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뭐 사건들이 있나요? 네, 스마트폰이라는 게 병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네. 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는 양날의 검이 되었는데요. 최근에 또 논란이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20대 장병이 군 내에서 10대 초등학생과 채팅을 하게 된 것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가짜 해킹 프로그램으로 어린 학생을 협박한 거예요. 너의 몸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이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거 그거 아닌가요? 그 엠번방 사건이랑 굉장히 유사한데? 그래서 가해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되는 심각한 범죄이고 더군다나 군대 안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다른 병사들에게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말종이네요, 진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특정 대상을 괴롭히는 행위를 사이버 불링이라고 하는데요. 온라인 공간에서 집단 괴롭힘, 이른바 사이버 불링을 당했다는 것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또래 친구들의 댓글 폭력에 자꾸만 시달린 게 초대해서 원인. 괴롭히는 카톡 감옥, 피해 학생만 남게 하는 카톡 방폭까지. 이 경우에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신체적인 피해를 가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큰 범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거나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사이버 불링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엔 주먹보다 무서운 게 손가락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피해자를 직접 마주한 게 아니니까 그 죄의식이 좀 덜한 게 아닐까 싶은데 맞나요? 확실히 덜하죠. 디지털 성범죄는 일단 일반 성범죄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CCTV나 목격자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문자 몇 번으로 타인을 복종하게 하고 내 힘을 과시하면서 정작 자신의 정체는 드러나지 않거든요. 위 사건도 마찬가지로 가해자는 성범죄라는 목적을 가지고 채팅을 했기 때문에 그냥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희열을 느꼈을 거예요. 저는 근데 진짜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심리고 그 심리를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 너무. 가해자는 분해서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나 아동 청소년들을 가지고 하는 디지털 범죄는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아, 저는 또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아, 정말 화가 나네요. 진짜. 이 사건 자체가. 그리고 일종의 지금 그 가해자 입장에서 일종의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셈이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 코너로 몰고 가다가 피해자가 사진을 보내고 영상을 보내면 성공.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일종의 폭력을 가하는 거거든요. 본인의 힘을 과시하고 타인의 인격을 말살시킬 때 본인은 조금 더 큰 쾌락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그래서 죄의식 대신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 쾌락을 추구한다라고 이해하면 조금 더 쉽죠. 아니 저 군생활할 때만 해도 뭐 사실 그때는 뭐 휴대폰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뭐 여자친구 관련 사건이 터져봐야 뭐 사소했어요. 그냥 뭐 누구 여자친구가 면회 오면 야, 네 여자친구 친구 없냐? 친구 좀 소개시켜줘. 뭐 이런 쪼르고. 뭐 근데 그걸 이제 끈질기게 요구하는 선임들이 뭐 간혹 있긴 했지만 뭐 그때 웃으면서 뭐 넘어가긴 했는데 뭐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것도 다 인권 침해였던 거잖아요. 네, 물론 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선임이 여자를 소개해달라라고 끊임없이 강요하는 행위는 쉬고 있는데 쉬지도 못하고 계속 그런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휴식권도 침해하게 되고 일반적 행동 자유권도 침해하는 그런 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 군인복무기본법상의 직권남용 금지를 위반한 인권 침해 행위에도 해당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후임이 싫다고 정색하게 되면은 선임은 그냥 장난이라고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몇 번을 강요했는지 어느 정도로 강요를 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휴가 단축부터 감봉, 군기교육까지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부탁을 또 거절했다는 이유로 폭행이나 협박 또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가혹행위로 인정돼서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또 여자친구를 소개해달라는 말은 듣는 입장에서 그렇게 편하진 않는 것 같아요. 부담도 되고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소연 씨?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 불편하고 되게 왜 그러지 하고 거부감이 조금 들게 될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조금 군 생활을 전에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문화처럼 자리 잡았던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어디 사냐, 뭐 얼마나 사귀었냐, 또 이제 새로운 신병이면은 또 이제 고참들이 가서 또 하는 약간 그런 쪽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뭐 잘못됐다 뭐 그런 개념도 없고 그냥 지속적으로 그게 좀 반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한두 번 그냥 장난식으로 소개시켜줘는 그냥 넘길 수 있는데 맞아요.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그 부탁을 받는 상대가 거절을 못한다는 걸 알고 부탁이 아니라 이제 강요를 하는 거야. 언제 소개시켜줄 거야? 나 다음 휴가 언젠데 언제 소개시켜줄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전화하는데 막 따라오고. 누구 없어? 좀 찾아보라 그래. 나 한가해. 이런 식으로 계속 약간 강요를 하게. 이거 부탁이 아니잖아요, 사실. 부탁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게 딱 단칼에 거절도 못하고 후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그렇죠. 굉장한 후임병으로서는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거죠. 네네네. 그렇게 후임병이 계속 압박을 느끼다 보면 자기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지만 여자친구에게 부탁 아닌 부탁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겠죠. 네네. 그럼 또 여자친구에게 압박을 주는 거예요. 결국 최악의 상황으로 본인의 여자친구가 헤어질 수도 있어요. 심리적 압박을 받을 때 피해자는 병역 내의 또래 상담 병사나 동기들에게 적극적으로 고민을 털어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사진을 공유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외모와 몸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렇게 함부로 남의 얼굴과 몸을 평가하는 거 이거는 뭐 엄연한 인권 침해죠? 네, 그렇죠. 동기의 여자친구를 품평하면서 당사자에게 수치심을 준 경우에는 충분히 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데요. 이에 더해서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여자친구를 두고 성적인 발언을 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성적 수치심 등의 모멸감을 준 경우라면 모욕죄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뭔가 정신적인 피해도 상당히 클 것 같은데 가중처벌이 되는 건가요? 네, 성희롱 발언의 횟수나 빈도 그리고 그 발언의 내용의 그 심각성들을 고려해서 사실상 당사자에게 학대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면 별도로 군형법상의 가혹행위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건을 보면 여자친구의 입장에서는 본인 동의 없이 그냥 자기의 사진이 아무도 뭐 모르게 그냥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게 그 사진이 노출이 되고 이게 너무 기분이 안 좋은데 이것 역시 인권 침해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희롱을 목적으로 여자친구의 계정을 팔로우하고 그리고 사진을 노출했다면
네, 이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인권침해 행위입니다. 하지만 SNS가 공개 계정이었다면 사진을 노출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처벌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 노출한 사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사안처럼 여자친구의 얼굴에 알몸을 합성한 행위는 성범죄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단체방에 유포까지 했기 때문에 네.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의 SNS를 찾아내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연한 뭐 개인정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남에게 들은 정보를 가지고 SNS를 계정을 찾아내는 행위.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남자친구의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날 만한 행동이죠. 여자친구를 희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자친구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한 행위는 군인복무기본법상의 인격권을 침해해 징계사유가 됩니다. 네, 이렇게 입대 전에 사실 가까운 사람들끼리 쉽게 했던 행동들도 사실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항상 존중하는 자세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사건의 재구성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각자의 포장지가 있잖아요. 그럴듯한 포장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비로소 진짜 알맹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꽉 찬 알맹이가 될지 혹은 빈 깡통이 되어 나갈지는 결국 본인의 몫입니다. 자, 모두가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병영 문화를 만들어가는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다음 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례 해군! 이러다 다 죽어! 누군가가 들것에 실려 생활관을 빠져나가는데요. 온몸이 땀에 젖은 채 의식을 잃은 남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도대체 생활관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검은 고양이 내로 귀여운 나의 전으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고양이 귀염팽이와 깜찍 소연이가 함께하는 충성 랭킹 TV.